안녕하세요. 경기 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이보다 잉글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의 4-4-2 수비를 벌려놓느냐가 핵심이다. 잉글랜드는 마두에케와 사카를 양쪽 터치라인 가까이 배치해 수비 블록의 폭을 최대한 넓힐 가능성이 높다. 마두에케는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수와 1대1을 만들면 왼발을 활용한 안쪽 진입과 바깥쪽 돌파를 번갈아 선택할 수 있다. 사카 역시 반대편에서 직접 돌파와 안쪽 침투를 반복하며 수비수가 한 방향만 막지 못하게 만든다. 콩고민주공화국이 한쪽 측면에 수비 숫자를 집중하면 잉글랜드는 반대편으로 빠르게 전환해 또 다른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양쪽 측면 수비가 동시에 뒤로 밀리면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벨링엄이 그 공간으로 전진할 수 있다. 케인은 이 과정에서 중앙 수비수 사이에 고정되지 않고 한 차례 아래로 내려와 공을 받아준다. 중앙 수비수가 케인을 따라 나오면 벨링엄이나 측면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고 수비수가 자리를 지키면 케인이 편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마두에케와 사카가 측면 깊숙한 지점까지 들어간 뒤 낮게 컷백을 연결하면 케인은 니어 포스트와 페널티 지점 사이에서 빠르게 슈팅을 가져갈 수 있다. 케인은 막기 위해 중앙 수비가 골문 앞에 집중하면 벨링엄은 페널티 박스 바깥이나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 공간을 확보한다. 벨링엄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온 뒤 반대편 파 포스트를 겨냥한 가마차기로 직접 골문을 노릴 수 있다. 그리고 수비가 슈팅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오면 케인과 측면 공격수에게 짧은 패스를 연결할 수도 있다. 반면 콩고민주공화국은 위사와 박한부의 속도를 활용한 역습이 가장 현실적인 득점 수단이다. 하지만 사디키가 중원에서 공을 확보한 뒤 첫 번째 전진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면 두 공격수는 잉글랜드 수비진 사이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잉글랜드가 공격을 맞춘 직후 가까운 거리에서 제압박을 가하면 콩고민주공화국은 공을 전방으로 보내기보다 다시 뒤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 박한부와 위사가 역습을 시작할 때 활용할 체력과 지원 숫자도 줄어든다. 또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좋아지면 투엘 감독은 마두에케와 사카 중 어느 쪽에서 돌파가 더 효과적인지 확인해 공격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이 측면을 막기 위해 수비 간격을 넓히면 벨링엄의 중앙 침투를 강화하고 중앙을 좁히면 다시 마두에케와 사카의 돌파를 반복할 수 있다. 중립지역 경기이기 때문에 명목상의 홈과 원정은 큰 의미가 없으며 실제 승부는 선수 구성과 전술 대응 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잉글랜드가 마두에케와 사카의 측면 돌파로 수비 블록을 벌리고 케인의 문전 마무리와 벨링엄의 침투 슈팅을 통해 점수차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경기는 과거의 명성과 현재의 경기 구조를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 아자르와 루카쿠, 더 브라이너가 전성기 기량을 동시에 발휘하던 시절의 벨기에는 이미 지나갔다. 물론 더 브라이너의 전진 패스와 트로사르의 좁은 공간 활용, 데 케텔라에르의 연계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하지만 공격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더 브라이너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측면 수비가 올라간 뒤 공을 잃으면 수비 전환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세네갈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려 수비 지역에서 불필요한 패스를 줄이고 공을 빼앗는 순간 사르가 위치한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사르는 넓은 공간에서 속도를 끌어올린 뒤 직접 페널티 박스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벨기에 수비진이 뒷걸음질 치는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 수 있다. 마네는 반대편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수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역습의 속도를 조절하며 사르에게 필요한 공간을 열어줄 전망이다. 그리고 라민 카마라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이름을 가져가면 벨기에 주머는 공을 가진 선수와 침투하는 선수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이때 더 브라이너와 측면 공격수들이 수비 복귀에 늦으면 벨기에의 최종 수비진은 넓은 구역을 적은 숫자로 막아야 한다. 세네갈은 무리하게 점유율을 높일 필요도 없다. 중앙 간격을 좁혀 더 브라이너의 전진 패스를 제한하고 트로사르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미리 막은 뒤 측면 역습을 반복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반면 벨기에는 세네갈 수비가 내려선 상황에서 데 케텔라에르에게 투입되는 패스가 차단되면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답답해질 수 있다. 그래서 공격 숫자를 늘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르와 마네가 노릴 수 있는 뒷공간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네갈은 수비 이후 첫 번째 패스만 정확하게 연결하면 벨기에의 넓어진 간격을 단숨에 통과할 수 있다. 결국 세네갈이 마네의 노련한 위치 선정과 라민 카마라의 대각선 전진, 사르의 폭발적인 침투를 하나의 공격으로 묶어낸다면 벨기에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과거의 이름값보다 현재 전술의 상성과 공수 전환 속도를 우선하면 세네갈 쪽 기대값이 더 높은 승부다. 이번 경기는 미국의 이선 압박이 보스니아의 후방 전개를 얼마나 빠르게 끊어내느냐가 초반 흐름을 결정할 전망이다. 미국은 상대 센터백이 공을 잡았을 때 무작정 달려들기보다 중앙 패스기를 먼저 제안하고 타이로비치에게 공이 들어가는 순간 압박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압박이 성공하면 발로그는 이미 수비라인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고 플리시크와 메케니도 전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다. 반면 보스니아는 루키치의 제공권과 볼 간수 능력을 활용해 압박을 건너뛰려 하겠지만 세컨드볼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격권이 곧바로 미국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에서도 미국의 공격 방식은 명확하다. 발로건과 데스트, 메케니가 오른쪽 공간에서 짧은 패스와 위치 교환을 반복하며 보스니아의 수비 블록을 한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그리고 수비가 오른쪽으로 충분히 이동한 순간 반대편에 넓게 서 있는 플리식에게 오픈 패스를 연결해 1대1 돌파 구도를 만든다. 플리식은 정지된 상태에서 공을 받더라도 순간적인 속도 변화로 수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안쪽으로 접어들어가 직접 마무리하거나 발로건의 침투를 향해 패스를 내줄 수 있다. 보스니아의 측면 풀백 데디치가 플리식의
1대1을 전후반 내내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지원 수비가 빠르게 붙으면 미국은 플리식을 미끼로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중앙을 공략할 수 있고, 지원이 늦으면 플리식에게 직접적인 득점 기회를 허용할 수 있다. 보스니아도 메미치의 측면 전진과 루키치의 문전 장악을 통해 반격할 수 있지만, 공격 전환 과정에서 이선 합류가 늦어지면 루키치가 미국 수비진 사이에 고립될 수 있다. 그래서 공격 패턴의 다양성과 압박 이후 마무리 속도, 측면에서 1대1 구도를 설계하는 능력까지 비교하면 미국이 훨씬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소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